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토론회가 일부 단체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 공약임을 강조하며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3,080명으로 전날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동반 자살을 가장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서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화물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에서 사람이 실종됐거나 건물이 붕괴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견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구조견 충성이를 기자가 간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충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일부 단체의 반발로 인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토론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육사 총동창회 회원 등 150여 명은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육사 이전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막말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육사는 동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시작된 토론회도 반대 측 인사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태흠 지사와 홍문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지사는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라며 이전 과정 속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관생도들이 노후된 시설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안보 위기라고 반박했는데요. 서울에 남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이기주의자, 국방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홍문표 국회의원도 대통령은 약속하고 장관은 반대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이렇게 첨예한 마찰이 있을 때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와 홍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육사이 논산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됐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무의로 만든 군 지휘부 일부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육사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좋은 곳에서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면은 토론회 정도는 찬반이 있더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걸 듣기도 전에 봉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작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데요. 각각 어떤 입장 또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충남도는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를 논산과 계룡 등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와 찬성 측은 계룡 논산 국방 클러스터 조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육사 이전 시 충남 남부권 소멸 위기 극복 등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계룡대에 육해공 각군 본부가 있고 논산엔 육군훈련소와 국방대가 있는 만큼 육사를 충남으로 옮기면 전시에도 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육사 총동창회 등 반대 측에선 육사 이전이 현 정부의 120개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4조에서 6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또 육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육사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080명으로 전날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942명이 감염됐고 아산에서는 563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산과 당진에선 각각 317명, 28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홍성에서 158명, 예산에서 138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9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카드와 화물차를 훔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SNS를 통해 서산의 한 모텔로 30대 남성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화물차 등 700만 원 상당을 빼앗고 달아나 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될 법안이 15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해양정원 지정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에서 사람이 실종되거나 건물이 붕괴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견들의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구조견 충성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 체력이 다해 움직이지 못하는 등산객을 지키는 한 마리의 개,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서 수색 작업도 펼칩니다. 구조견 충성입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활동 중인 충성이는 그동안 159차례 출동해 실종자 9명을 찾았습니다. 구조견으로 몫을 다하기까지 걸리는 기본 교육만 2년가량, 현장 투입 이후에도 매일매일이 훈련입니다. 구조견으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실종자 찾기입니다. 그래서 충성이가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실제 구조견이 찾을 수 있는지 제 뒤에 있는 통 3개 중에 한 곳에 숨어보겠습니다. 핸들러의 명령에 쏜살같이 뛰어와 냄새를 맡는 충성. 또 냄새를 맡고 안을 들여본 뒤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번엔 산에 쓰러져 있다는 가정하에 실시된 훈련. 통 주변을 수색하다 곧바로 산으로 뛰어와 저를 찾아냅니다. 구조견이 활동하는 현장은 사람과 동물 등 다양한 냄새가 섞여 있지만 구조자를 찾아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곳에서 난 냄새가 아니다 아닙니까? 기자님은 한 곳에 지금 가면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만 냄새가 난다 아닙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거죠. 구조견들이 투입되는 현장 대부분은 활동 범위가 넓고 며칠씩 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강한 집중력과 강력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달려갑니다. 광주 그 아파트 붕괴 때도 저희 충성이가 갔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제 수색하라고 보내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런 모습을 봤을 때가 참 기특하고 좋죠. 이처럼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구조견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개 목줄 해봐야 이게 길이가 한 1m 정도? 이걸 묶어서 이렇게 다니면 수색 범위가 좁아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개를 풀고 다니거든요. 왜 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느냐? 욕도 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9년 7월부터 충성이가 구조견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백희철 핸들러.
그동안 수많은 추억이 쌓였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을 살렸을 때입니다. 치매 노인 어르신 그 산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충성이가 찾았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상태로 일단 살아계신 분을 찾을 때가 제일 좋죠. 현재 충성이의 나이는 7살로 은퇴까지 2년가량 남았습니다. 백 핸들러는 충성이가 그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조견 활동을 그만두고 일반인들한테 분양이 돼서도 안 다치고 병 없이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과 실종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구조견. 충성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구조견은 전국에 모두 33마리. 오늘 또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견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이었습니다. 양돈 농가를 위협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는데 홍성군에서는 양돈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군 윤성필 가축 방역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축산과 방역팀장 윤성필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홍성군의 양돈 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을 하는 가축 소유자 등은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 내외 물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 방충망, 물품 반입시설 이렇게 7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금년대 모든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홍성군의 현장 대응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홍성군은 양돈 농가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 집합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축산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조속히 7대 방역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해가고 있으며 또한 조기 설치 완료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예방적 살처분 기준 및 이동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방역 조치 의무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 800만 원 이하 가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 제외, 외국인 근로자 배정 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우리 충남 지역은 비발생 지역이긴 하지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ASF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이 시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농가나 정부가 협력해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방역시설과 방역소독 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손세척,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성필 가축 방역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관위원회 정리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15일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도소관위원회 73개를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정비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충남도 소관위원회는 72개로 늘어났으며 정비가 완료되면 도 소관위원회는 148개가 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